서류에 적힌 필체와 실제 집주인의 필체는 전혀 다릅니다. 허위로 조작된 승낙서였습니다. 지금 이쯤에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막 보니까 또 속이 막 우라통이 막 치밀어 올라요. 또 내 나이가 지금 81살인데 살모 얼마나 살겠으면 거의 포기 상태는 안 됩니다. 이 당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무식해. 몰라? 오늘의 주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뭐야? 이게 양도 많고 좀 방대하다 보니까 촬영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는 계속 못할 것 같아서 보고 하더라도 이건 뭐 제가 정리한 건데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거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자, 일반 분양 아파트는 보통 그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부지를 확보를 해요. 부지를 그거를 이제 시행사, 보통은 거기에 디벨로핑을 하는 시행사들이 확보를 합니다. 시행사 확보를 하고 시공사가 이제 거기에 건물을 지어 올려요.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은 기존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아파트의 기존에 낡은 아파트라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이라면 오래된 빌라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전체 구역 자체를 아예 이제 도시 기반 시설 자체를 이제 새롭게 개발하는, 그거보다 좀 더 커지면 도시개발 조합으로 가는 거고, 시행하는 사람들이 확보를 해놨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지역주택조합은 부지 확보가 안 돼 있어. 땅의 소유권을 아직 확보 안 한 상태예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게 아니고 토지에 대한 대지 사용 승낙서만 한 50% 정도 확보를 하면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지 사용 승낙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토지의 소유권자가 그래 내 땅 사용해도 좋아 라는 승낙서를 준 거예요. 뭐 소유권을 아직 넣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지역주택조합의 명언 중에 하나는 또 공중분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 지역 주민이기만 하면 돼. 그 조합이 잘 이제 이루어져가지고 그 아파트가 올라가면 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청약통장 없이도. 그러니까 경쟁률을 안 거치는 거죠. 청약 가점이 뭐 상위가 40몇 점 이러는데 보통 뭐 무주택 10년에 뭐 애 3명 뭐 북도 결혼 반드시 해야 돼. 뭐 이런 거의 뭐 불가능한 수준의, 하여튼 그런데 청약 통장 없이 내가 어떤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서 사람이 홀리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크게는. 두 번째, 지역주택조합은 땅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돈 모아서 땅 사러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만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대지 팔지 안 팔지는 또 대금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장담할 수 없어요. 모르고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또는 뭐 청년들이든 뭐 30, 40대든 그냥 막 들어가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일반적인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나 국가가 주도적으로 좀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그때 이제 시행사나 이 개발 사업의 전문가인 회사들이 주체가 돼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왜? 지금 동 PD가 내가 어디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3천만 원 내고 가입했어요.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요.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본인이 시행의 주체라니까, 사업에. 그 1000명의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아파트 지어 올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 실질적으로 누가 할까요, 그거를? 그 조합원들이 업무 대행사를 별도로 선정을 해요. 그런 시행사 비슷한 PM사, 프로젝트 매니징. 이 시행에 대해서 좀 잘 아는 회사와 별도로 계약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누구 판으로 돌아가냐면 업무 대행사. 이 사람들의 판으로 돌아가는데, 그것도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런 업무 대행사 중에 자본력 아주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런 회사들, 주로 시행사에는 자본금이 없어요. 시공사는 건물 짓는 사람이고 주로 자본이 많아요. 여기 이런 시행사가 웬만큼 우리나라에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시행사가 아니면,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시행사라 하더라도 2군 건설사, 시공사만큼의 자본도 안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 열악한 이제 시행사들이 이제 주체가 돼서 이제 거기 개발 사업을 해보려고 이제 합니다. 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이제 주민이나 이렇게 아는 사람들을 하는 사람 바지로 내세워요. 그걸 조합장이라고 하죠.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이 아직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추진위원장을 내세워서 이제 실질적으로 둘이 짬짬 먹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워낙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돈 받아가지고 이제 막 해먹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서 뭐도 또 발생하냐면 이제 이런 시행사나 업무 대행사들이 돈을 받았어.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공중분양이라고. 그럼 이제 땅 사러 가야 돼. 땅 사러 가야 되는데 땅을 안 사고 뭘 한다? 지들 주머니에 붙어. 그렇지. 예. 지들 그게 몇 천이 아니야. 몇십억이고 몇 백억이라니까. 업무 대행사가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 이거 홍보를 하려면 팜플렛도 만들고 뭐도 해야 되고 용역도 맡기고 그래서 건축사한테도 맡겨야 되고 뭐 감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도면도 뽑아야 되고 이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 아파트 시행 관련된 이제 그 도면도 짜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돼. 근데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 내가 아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또는 요걸로 해서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왔지만 야, 그러면 나 이 가격에 입찰할 건데 너 그럼 이거 이 중에 요거 맞춰줄 수 있는 놈 얼마 있어? 누구야? 저요! 이렇게 손 들면 너 그래? 거기서 나한테 백마진 얼마 줄 거야? 대놓고 얘기하진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돈이 새고 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추가 분담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 주택법을 통해서 이게 이제 진행되는데 이 주택법이 허술하기도 하고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도시정비법은 이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지역주택조합에 관련된 이 주택법 아예 쌍을 뜯어 고쳐든지 없애버리든지 해야 돼. 이거 법도 굉장히 허술하고 이놈들이 자료를 안 줘 조합원들한테. 왜? 내부에서 엄청 해쳐먹기 때문에. 근데 모든 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100개 지역주택조합이 있으면 안 해먹는 조합은 10개도 안 된다고 그건 다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밝히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뒤에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야 돼요. 조합원들끼리. 기존의 운영진 말고 새롭게 우리 조합에 문제가 있다. 이거 조합 설립 인가도 안 나고 토지 확보도 얼마 돼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사업 시행 인가는 도대체 언제 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 진행될 기미도 안 보인다. 이미 또 돈은 없다고 한다. 추가 분담금 자꾸 내라고 한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위원장을 뽑아야 돼. 거기 장을 뽑고 조합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도 해보고 그것도 제대로 안 되면 임시총회 개최를 요청해야 돼. 조합의 정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민법으로 볼 때도 그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임시총회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하면 열어줘야 돼, 원칙은. 그러니까 조합 규약에서 그거보다 높이 정할 수도 있지만 다른 민법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제적 과반수가 요청을 하면 해줘야 돼. 근데 반드시 절대 내버 안 해줘. 기존 임원진은. 왜? 회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자. 제대로 안 되면 그 조합장 자리 날려버리거든. 그러면 그 조합장은 날아가고 나면 결국에는 그 자기가 썼던 회계 자료들이 이제 까지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철컹철컹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횡령, 배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 부정적발 회계 감사를 진행해야 돼요. 그 누구와 같이 한다? 그거는 반드시 실력 있는 변호사와 회계사와 같이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뒤집을 수 있어. 실제로 이제 이전에 제가 대리하던 이제 다른 조합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존의 임원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거 반깡패라서 그 기존의 조합 사무실 막 다 박살내놓고 가고 막 이래요. 그래도 최대한 찾고 찾아가지고 회계상부 까고 이제 까지 짓고 들어가야 돼. 최악의 경우는 구가리 명간이라고 새로운 놈들이 더 해먹는 경우도 있어. 다만 첫 번째 비대위에서 그래도 잘 진행이 되면 그래도 아파트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이전에 대리했던 조합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올라가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일반 분양가가 더 낮아.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물론 시간이 오래되니까 토지대도 상승하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 많이 해먹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더 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문제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그 도시개발 조합이든지 이런 종류의 것들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이거는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홍보하는 거는 괜찮아. 인허가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아파트 지어 올리면 돼요. 그래서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그 모델하우스 짓는 데만 수십억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도 이런 짓을 똑같이 합니다. 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그러니까 여기다 돈을 쓰는 거예요. 업무 대행사가.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이렇게 지을 겁니다 하면서 홍보관이라고 합니다. 홍보관 딱 지어놓고 마찬가지로 84타입, 뭐 타입 이렇게 해가지고 꼭적지근하게 해놨어. 잘 모르는 사람들 가보니까 이거 일반 분양 아파트인 줄 아는 거야. 반값 아파트다 하면서 처음에 계약금 얼마 들어간다?
보통 2천에서 3천 받아요.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계약서도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계획도 이제 쫙 나와 있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단순히 계약 체결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법인 사단의 그 중에 하나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구성원. 근데 그런 거 하나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2, 3천만 원 된다니까 처음에 2, 3천만 원 줄 뿐이죠. 그거의 20배 이상의 돈이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무조건 나쁘냐, 그렇게는 볼 수 없지만 이게 제도도 지금 조금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이 구조상 그리고 통계상으로도 100군데 중에 제대로 된 데가 10군데도 다 채 안 돼.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지. 근데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것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는데 지금 완전 뭐 작살 나가지고 또는 어떻게든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 소집해가지고 까디 집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나 개인적으로 탈퇴를 하거나 또는 과연 내가 이거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 내가 넣은 분담금에 대해서. 그냥 이 조합은 그냥 단순히 탈퇴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완전 그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으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내 멋대로 탈퇴도 못해. 이거 탈퇴하려면 뭐라도 조합의 문제점을 하나 집어내야 돼. 내가 넣은 분담금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느냐 하면 어떻게 이론 구성을 해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토지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하고 끝납니다. 토지 확보율에 대해서 나한테 기망을 했느냐 어떠느냐, 그 다음에 뭐 안심보장 증서부터 시작해서 나를 기망했는 요소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탈퇴하는 게 아니고 그 조합에서 나를 기망했다는 거를 증거를 잡아야 돼요. 좀 잘 아는 사람한테 맡기세요. 제가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분양 아파트든 아니면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든 거기 가면 이제 화려한 언변에 거의 뭐 저기 거의 입에 나라시 친 사람들 막 나옵니다. 거기서 계약서와 다른 내용들을 아주 많이 얘기합니다. 그걸 녹음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근데 대부분 녹음 못해. 녹음 안 하고, 녹음하더라도 걔들한테 그렇게 시킨 적이 없다. 다만 그런 자료가 나오면 소송이 아주 유리해. 첫 번째, 그런 녹음된 자료. 두 번째, 뭐 이거는 최종 분담금이 얼마면 됩니다. 확정 분담금입니다. 이 분담금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망한 적이 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근데 그것만 가지고 무조건 그러면 그거 있으니까 난 무조건 이제 속았는 거냐, 또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주택 조합 진짜 조심해서 가입해야 돼.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돼. 조합원 자격이 있으려면 조합 설립 인가일 뭐 6개월 전부터 내가 그 지역에 살았다든지, 그리고 반드시 세대원, 나 포함 세대원 안에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돼. 원래는 주택 가지고 있으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좀 풀어준 거야. 그리고 반드시 자기는 세대 주여야 돼. 소재지 어디고, 지목 뭐고, 면적 얼마, 그 다음에 사용자는 누가 사용하겠다? 여기 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이걸 사용하겠다고 한 거예요. 조합의 등록번호하고 주소 나오죠. 자, 밑에 보세요. 상기 표시의 토지는 이 얼마나 허접합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인허가용 관련 법규에 따라 도로, 토지, 건축물 사용을 승낙합니다. 이거는 이 주인은 솔직히 이거 토지 사용 승낙서 잘못 써준 거예요. 왜? 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나중에 낭패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 기간 반드시 명시해야 돼. 조합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다 받은 거예요. 이거 정보공개 청구도 이제 그냥 막 하시면 조합에서 안 주는데, 안 줄 수 없게끔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안 주면은 고소고발 해가지고 조합장 직위 날려버리는 방법이 또 있어요. 하여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 아주 골 때리는 문구 하나 나옵니다. 특약사항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뭐 매도인은 뭐 계약금 수령 시에 뭐 이런 거 첨부한다 하는데, 밑에 제가 그 하이라이트를 안 쳐놨죠. 토지 사용 승낙서는 잔금일 이유는 무효다. 이게 그냥 봐서는 일반인은 뭔 말인지 모를 수가 있는데, 매매 대금을 예를 들어 이 토지가 10억인데 매매 대금을 1억을 예를 들어 계약금으로 받았어요. 그럼 토지 사용 승낙서 써주는 대가로. 근데 여기 잔금일 이유는 무효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잔금일을 예를 들어 처음에 지금 2023년 1월에 계약 쓰면서 나는 토지 사용 승낙 기간을 28년까지는 허락해 줄게. 대신에 잔금은 그때는 줘야 돼. 28년도 예를 들어 1월에는. 결국에는 잔금일 넘어갔어. 그러면 이거 무효라고 했죠. 토지 사용 승낙서 무효야. 그럼 매매 계약 다시 체결해야 되죠. 그럼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매매 계약서 100개 확보했어. 얼마죠? 하나에 얼마? 1억. 예를 들어 계약금 1억씩 줬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00억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 추가 분담금 걷어 100명이야. 그럼 100명한테 얼마씩 걷으면 된다? 역시. 그렇지. 추가 분담금 또 나오는 거지. 이런 형태의 계약서들이 돼 있다는 걸 조합원들한테는 하나도 처음에 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알립니까? 안 알립니까? 절대로 알리지 않습니다. 조합, 지역주택조합이 일반 분양 아파트가 무엇이 다른지도 알리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입시켜가지고 실질은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돈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연간 자금 운영 계획에 보세요. 조합원 부담금 있죠? 이 21년도 한 해에 조합원 분담금이 105억이었어. 여기 보면. 그래서 뭘로 주로 사용합니까? 밑에 보세요. 근데 뭐 이전에 넘어온 회계가 있었겠죠. 128억을 뭘로 썼어요? 토지세, 취득세. 그러니까 토지 확보하는데 128억 썼어. 나머지는 거의 쓰는 것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 돈 받아가지고 이제 토지 사는 데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토지 매매 계약이 완전 100% 이루어지냐? 100% 이루어져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도 있지 못하는 것도 있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거기 건물 소유자 4분의 3 정도의 동의만 얻으면 할 수 있어. 그리고 공공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50% 소유자만 동의해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제 나머지는 수용해버리면 돼. LH나 SH 이런 애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유달리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러니까 개인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이 막 토지를 함부로 그렇게 막 확보해가지고 단위를 너무 낮춰놓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기는 한데 95%까지 토지를 확보를 해야 나머지 5%를 아까 얘기했던 수용처럼 뺏어올 수가 있어요. 이건 수용이라고는 안 하고 매도 청구라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알박히 해대기 시작하면 정말 답도 없어요. 그때는 대금이 1억이면 될 게 10억 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타 용역비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 비고의 청소인력 3인 상담사 급여를 얼마 썼죠? 한 달에 하는 사람 3사람하고 상담하는 사람한테 조합 한 달 운영하는 여러 가지 돈 중에 2,300만 원 썼대. 이게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 예를 들어 외주도를 줬을 수도 있고 직원으로 고용했을 수도 있지만 청소인력은 보통 외주죠. 한 달 청소비를 조합 사무실 청소하는데 무슨 그리고 상담사 급여 상담 뭐 이 사람 뭐 저기 뭐 조합원 한 1000명 끌고 왔나? 2,300만 원을 줬어요. 2,300만 원을 한 달에 한 명한테인가요? 아니 한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죠. 다만 이 상담사 급여라는 게 그러면 조합이 상담사를 뭐 수십 명씩 두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조합이 없어요. 상담사 한두 명 두고 뭐 계속 모집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런 걸 부정격발 회계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역주택조합 사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신탁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조합원 분담금을 내면 이런 이제 그 상담사가 반드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거 옛날처럼 막 그런 식으로 사업 안 해. 신탁사 다 두고 있어. 신탁사들한테 돈을 입금을 하시면 우리가 보관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신탁 계약을 체결한 신탁사에 돈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 돈을 우리가 함부로 쓸 수도 없고 굉장히 안전합니다. 거짓말은 아닌데 맞는 말인데 사실만 드러냈고 실질을 드러내지 않아서 거짓말이. 지금 가입한 조합원이 어떤 경로로 가입했는지, 그럼 조합원 자격은 있어서 제대로 뽑은 조합원인 건지, 얘는 나중에 조합원 자격도 없어서 아파트도 분양받지 못하는 놈한테 조합원의 반 이상이 모여야 조합 설립인가가 총 우리가 계획한 거에 반 이상이 모여야 조합 설립인가가 받을 수 있고 또 얼마 이상이 이제 이 자금이 돼야 그리고 인원이 차야 신탁사에서 돈을 뺏을 수가 있어요. 업무 대행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서 또 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합원을 실제로 조합원 자격도 없는 제주도의 지역주택조합 하면서 서울 사람들을 여기 됩니다. 여기 투자 가치가 괜찮아요. 여기 이제 일단은 분양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피 받고 파시면 됩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이 아파트 분양을 못 받습니다. 그럼 걔는 어떻게 해요? 돈은 돌려받지. 그나마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되면 그것도 못 받아. 안 되면 그것도 못 받지. 근데 그거를 사전에 심사를 하는 과정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관청에서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그렇죠. 거기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는 그런 허위 조합원이 보통 절반 이상 차 있어요. 신탁사는 그냥 요건만 차서 우리가 자금 집행하려고 합니다 할 때 계약서, 그 다음에 뭐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뭐 이런 기본 형식 서류만 다 완비가 돼 있으면 신탁사는 100억이든 뭐든 돈 내준다니까요. 그 계약이 정당한지 안 봐. 그게 업무 대행사에 자기 친척의 사업체라서 50억이면 될 계약을 100억에 업 해가지고 체결하고 나중에 50억 백마진 받는지를 신탁사는 몰라요. 관심도 없고.
워낙 요즘은 사회가 복잡 다단화돼 있어. 그래서 모르는 것도 죄야. 그 나는 뭐 그래서 뭐 테슬라를 샀나? 뭐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왜냐면 너무 자세하고 이게 법률 규정 하나하나 따지면서 얘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잘 다가오지도 않을 뿐더러 재미도 없고 그래. 제도 정비도 좀 제대로 안 돼 있고 이제 법규에 흠결이 많아서 그래. 이거 규율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하기 때문이야. 이게 법에 사각지대 있어요. 이게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 저기 못된 놈들 이거 부동산 업자들이 헤쳐먹으라고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사업 이거 계속 이대로 둘 거예요. 만약에 어떤 내가 어디에 지역주택조합원이다 하면 저는 제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나서서 할 사람이 나타나겠어요. 내가 그럼 내 거의 일을 이거 다 그거 해야 되는데 다 접고 여기 뛰어들어야 돼. 근데 그럴 사람이 한두 사람 나타내줘야 돼. 그나마 아파트 올라가는데 그렇게 살신성인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신 전문가들과 같이 회계사, 변호사 같이 끼고 부정적발 회계 감사를 변호사하고 회계사하고 같이 해서 그 싸그리 다 까뒤집어야 돼. 그거. 네, 저희 회사에 변호사를 급히 구합니다. 이건 제가 일하다 죽을 것 같습니다. 로스쿨생이든 아니면은 뭐 저기 변호사를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너무 오래되면 또 이게 좀 그래요. 어떤 게 그렇죠? 너무 본인만의 습이 많이 들어있어. 습? 습. 그러니까 스프인가요?